네, 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 주의 검을 보내서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한 편 썼는데요. 제목은 김용민의 윤미향 그루밍 범죄 감싸기입니다. 자, 내용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루밍의 정의에 대한 인터넷 사전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잠재적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수법을 말한다. 그루밍이란 다듬다, 길들이다 라는 뜻이다. 사전에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적 학대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학대가 시작된 뒤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다음 성적 학대를 시작하며 이후로는 회유나 협박을 통해 폭로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진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윤미향 사건이 쓰레기 언론과 수구 정당, 정치 검찰이 만든 거품일 뿐이라는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의 5월 27일자 페북 내용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최근 정의연 둘러싼 논란, 제 간결한 입장은 5달 뒤에 보자 이겁니다. 아마 5달 뒤면 모든 의혹이 풀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품 다 빠진 검찰의 조국 털기가 그러하든요. 이렇게 썼네요. 이건 사건 당사자 어느 누구를 신뢰하고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시끄러울 때는 하여간 의혹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다가 괄호 열고 심지어 없는 사건을 가공하기도 하고 괄호 닫고 이슈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딴청 피우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언론에 대해 반응하지 말자 이겁니다. 요 두 문단만 보면 김용민 씨는 이 5달 뒤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5달 뒤만 되면 벌써 거품 다 빠져가지고 별거 아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누구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별것도 아닌 사건을 막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내가 왜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더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키울 필요가 있나? 이제 이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도망가는 하나의 기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손절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안 되죠. 그들의 진영 논리 안에서는 그건 배교자와 같은 짓이기 때문에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간밤에 왜 윤미향 당선자를 두둔하지 않느냐는 항의성 메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윤미향 사건에 말을 안 해? 이렇게 이제 메일이 막 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너도 거들어야지 하니까 지금 김용민 씨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유 5달 뒤에 해. 다 가라앉고 나면 될 것을 뭘 지금 내가 미쳤어? 내가 여기다가 괜히 더 기름 부어가지고 말이야 더 판 키워줄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미향 당선자를 두둔하면 내가 그렇게 괜히 도와주고 그러면은 윤미향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왜? 이득은 저 나쁜 언론들이 보거든. 참 이게요. 근데 의외로 또 먹히나 봐요. 딱 보면은 빠져나가고 지금 회피하는 게 다 보이는데도 본인은 이게 굉장히 그 변명이 된다고 또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들의 난장에 휘발유를 부어주는 꼴이거든요. 아주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또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네요. 양치기 소년 짓을 하면 여론이 정치권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심어줘야 한다. 교훈을 심어줘야 한다. 저놈들이 똘똘 뭉쳐 장난칠 때 언제까지 여기에 일희일비 반응해야 합니까? 언론개혁 차원에서 5달 뒤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 없는데 예단하고 규정하는 저 기덕이들 요새는 기레기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구더기에 또 그 덕이에다가 앞에 기자를 붙여가지고 기덕이 또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언론 수구정당 정치검찰이 심판당하는 세상에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맙시다. 자 이렇게 썼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절하기도 그렇고 돕자니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시간에 맡기자 하고 5달 뒤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근데 이게 5월 27일자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N번방 사건을 링크하면서 5월 29일에 뭐라고 코멘트를 했느냐. 모든 그루밍은 사악하다. 만고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저의 칼럼을 시작해 볼게요. 윤미향 사건이 쓰레기 언론과 수구 정당 정치 검찰이 만든 거품일 뿐이라는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의 5월 27일자 페북 내용이다. 그는 5월 29일에는 N번방 사건을 링크하면서 모든 그루밍은 사악하다. 만고 불변의 진리다. 라고 코멘트했다. 좌익의 뇌를 열어보면 내로남불 요 네 글자가 666표처럼 임박혀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 아닌 확신이 서는 때가 이런 순간이다. 윤미향이야말로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자다.
이용수 할머니는 처음 윤미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닌 친구의 일인 양 문의를 할 정도로 자존감이 낮았다.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분이었죠. 위안부 할머니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할머니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정당한 응징으로서 윤미향의 정의연이 제대로만 갔다면 이것은 분명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건 뭘까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를 위해서 양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곳곳에 목자와 양,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와 양과 같아야 할 그런 일들을 해서 존경과 신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공감을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양을 목자를 위해서 도구화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비춰봐서 정의연의 역할, 윤미향의 역할이 비록 그것이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탄압받은 약자를 보호하고 세상의 양심을 일깨우는 역할, 즉 빛과 같은 역할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들의 역할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돈, 권력, 명성 이런 것들과는 확연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스러운 가치와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에 세상도 이런 사람들과 활동에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바로 그런데 그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받다 보니까 비판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무한 신뢰를 받는 인물과 단체가 급속히 타락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성역화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판받지 않고 검증받지 않고 마냥 저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는데 어지간하면 봐주자 하다 보니까 그게 다 골마서 안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윤미향은 할머니들과의 이 돈독한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명성과 부를 쌓았다. 할머니들의 아픔을 그루밍해주면서 자기 없이는 안 되는 존재들로 사육해갔다. 피해자면서도 가해자보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살던 할머니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 일본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전사들로 길러낸 기획사 사장님은 그렇게 국회의원 나으리가 되셨다. 그러나 전사가 실제로 받은 보상은 무엇인가? 윤미향의 그루밍은 흔히 위계관계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대신 경제 권력이라는 점만 다를 뿐, 그러니까 이 윤미향의 그루밍이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루밍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죠. 이거는 경제 권력, 사회적 지위, 윤미향이 결국 그 그루밍하는 그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얻어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김용민의 말대로 모든 그루밍에 속합니다. 그리고 윤미향의 그루밍의 형태와 착취해가는 이득의 크기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섭니다.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역시 교회 조직을 독특한 그루밍 기법을 토대로 끌어나갔기에 인분 먹기에 도전하는 리더 훈련까지 가능했다. 그루밍은 가스라이팅의 다름 아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이 정서적 친밀감을 배제했다면 그루밍은 정서적 유대감을 주요 기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착취가 장기화될 수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스톡홀름 증후군까지 보일 수 있어서 문제가 은폐되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훨씬 사악합니다. 네.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 뭔지 아시죠?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이게요, 단지 인질 이런 문제 아니더라도요, 매 맞는 배우자, 학대받는 아이들도 이와 비슷한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다행히도 할머니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주체적으로 이것을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윤미향의 철장을 깨고 나온 할머니들, 여러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단지 윤미향의 돈 벌어다 주는 곰이 아닌 그런 자신을 발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김영민 씨가요, 자신의 그 페이스북 홈 커버에 이런 성경 구절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김용민 씨가 이 윤미향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핍된 그런 관점을 제가 지금 어쨌든 논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김용민 씨에게는 핵심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다. 이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어 보인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 13, 14절을 결정해주는 의미를 결정해주는 핵심 구절이 15절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15절을 생략한 걸까요? 15절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목숨을 버리고 친구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다 진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15절에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나의 친구다. 근데 김용민 씨는 15절을 생략해버리고 있어요. 그건 왜? 15절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 안에서 친구가 있고 진리 안에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즉 법을 벗어난 어떤 목숨을 버리고 뭐 사랑을 하고 친구고 하는 것들은 조폭 논리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진영을 위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친구고 바로 그들을 위해 나는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용민 씨가 이런 점들을 제대로 깊이 말씀을 본 걸까요? 그래서 지금 윤명을 이런 식으로 편도 못 들고 그렇다고 편을 안 들자니 안 되겠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저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용민과 윤미향 둘 다 한신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한간에 알려졌다. 김용민의 페북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한국교회를 위해 김용민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좋다만 김용민의 친구가 고작 한신대 동문 윤미향 차원, 즉 진영 논리 안에 있는 것의 차원인지 묻고 싶다. 교회 개혁가이자 그루밍 범죄 전문가로 행세하는 김용민의 팔이 안으로 굽는 그곳에 그루밍 범죄자 친구들이 드글드글해서야 되겠는가. 김명진 목사의 석박사가 드글드글한 빛과 진리 교회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